7억 모아도 불안한 노후? 매달 200만 원이 더 안전한 이유. 나는 7억을 모았으니 괜찮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평생 아끼고 모아온 퇴직금과 자산. 7억이면 웬만한 중형 아파트 한 채 값이고, 마음만 먹으면 당장 일을 그만두고도 몇 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 7억,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핵심입니다. 퇴직하고 나면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돈이 안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월급이 끊기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줄기만 하니까요. 아무리 7억이라는 목돈이 있어도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 건강보험, 관리비, 식비, 용돈, 경조사비, 자동차 유지비 이런 고정비용이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금세 불안해져요.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현금 흐름, 즉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해하면 왜 월 200만 원이 목돈 7억보다 더 안전할 수 있는지 공감하실 거예요. 사례 1. 7억 모은 60대 남성, 5년 만에 불안에 빠지다. 서울에 사는 박모 씨 62세는 대기업에서 정년까지 일하고 퇴직금 포함 약 7억 정도를 모았어요. 퇴직 직후 가족들과 유럽 여행도 다녀오고 오래된 집도 리모델링했죠. 처음 12년은 참 행복했대요. 그런데 3년째부터 통장 잔액이 급격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딸 결혼, 아내 건강검진, 고장난 보일러 교체, 운전하다 생긴 접촉사고.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줄줄이 터졌고 어느 순간 잔액은 3억 밑으로 떨어졌죠. 그때부터는 지출할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려요. 당장 돈이 없진 않지만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무섭습니다. 그는 지금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요. 사례 2. 월 200만 원 연금 수령자, 소박하지만 평온한 삶. 반대로 경북 시골에 사는 김모 씨 68세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큰 부자는 아니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딱히 부럽지 않다고 해요. 중고차 한 대 굴리며 텃밭 가꾸고 한 달에 두세 번 외식하고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요가도 하고. 나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 많다는 게 참 좋아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쓰면서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노후의 모습이죠. 목돈보다 더 중요한 건 현금 흐름, 즉 생활비가 매달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사례 3. 노후 창업한 부부, 월 200만 원 수입으로 자립. 경기도 외곽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는 6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시골로 내려가서 200평 규모로 작게 시작했어요. 처음엔 벌이가 거의 없었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점점 수익이 생겼고 지금은 블루베리 수확철마다 수익이 들어오고 나머지 계절엔 가공식품을 소량 판매해서 월 평균 2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어요. 수익은 많지 않지만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자존감도 생겼고요. 이 부부는 7억 모았으면 뭐해, 1년 지나면 남는 건 불안뿐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왜 월 200만 원이 더 안전할까? 심리적 안정감. 통장에서 돈이 빠지기만 하면 사람은 아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반면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면 그 돈 안에서 소비하고 조절할 수 있어요. 예측 가능한 생활 설계. 월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있다면 큰 지출을 제외하고는 생활 패턴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노후의 자유와 자존감.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벌어 쓰는 구조는 노후의 자존감에 큰 힘이 됩니다. 결론, 당신의 노후, 돈의 총량이 아니라 흐름이 결정한다. 7억이라는 숫자, 보기엔 든든하지만 결국 줄어드는 돈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반면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은 작지만 살아있는 돈입니다. 노후 준비는 얼마를 모았느냐 보다 얼마가 매달 들어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통장을 채우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안정된 현금 흐름과 마음의 여유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월 200만 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그건 공무원이니까 가능하지. 나 같은 일반 직장인은 연금도 얼마 안 되는데. 맞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월 200만 원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1. 연금 구조 미리 설계하기. 국민연금, 개인연금 조합.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를 젊을 때부터 준비해 놓는 게 핵심이에요. 요즘은 50대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월 30만 원씩만 꾸준히 불입해도 65세 이후에 꽤 괜찮은 월 지급 연금이 됩니다. 중요한 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IRP는 퇴직금과 합쳐서 평생연금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공무원이 아니어도 월 10만, 150만 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2. 소액 부업, 5. 재능 기반 소득 만들기. 어떤 분은 나이 들어서 무슨 부업이야 하시는데요. 요즘 세상은 다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단 한 가지 지식, 경험도 누군가에겐 유용한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리 잘하시는 분은 소규모 쿠킹 클래스, 손재주 있으시면 수공예 소품 온라인 판매, 농사 지으신 경험 있으시면 블로그, 유튜브 운영, 번역, 글쓰기, 상담 등은 온라인 재능 마케크몽, 숨고 등에서 수익화 가능해요. 월 50만 원만 추가로 벌어도 연금 부업으로 200만 원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계속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3. 주거비와 생활비를 줄이는 전략도 현금 흐름이다. 돈 버는 건 어렵지만 지출을 줄이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 말 정말 진리입니다. 가령 서울 집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이주, 실버타운 입주로 관리비, 경비 통합 절감, 자가 텃밭, 공동 육류 구매 등 자급형 소비. 이런 걸로 월 100만 원 쓰던 고정비를 60만 원으로 줄이면 그 자체로 월 40만 원의 가상의 수입을 만든 셈이에요. 지출 조절도 중요한 현금 흐름 관리의 기술입니다. 당신도 빠졌을지 모르는 함정 3가지. 은퇴 준비에서 자주 보게 되는 착각이 몇 가지 있어요. 착각 1집 있으니까 노후 걱정 없다. 집은 자산이지 생활비가 아니에요. 주거비 부담이 줄긴 하지만 현금이 나오진 않죠. 결국 유지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착각 2. 아이들이 도와줄 거야. 현실은요, 요즘 젊은 세대도 자기 살기 바빠요. 결혼, 육아, 집값, 부모까지 챙길 여유 정말 없어요.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계획 세우는 게 정답입니다. 착각 3. 언젠간 뭐라도 하겠지.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아요. 퇴직하고 12년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때 아무 준비 없이 쉬기만 하면 다시 사회와 연결되기 어려워져요. 지금부터라도 작게 시작해보세요. 마무리하며 나의 매달을 지금부터 설계하자. 7억이라는 돈도 좋지만 그걸 어떻게 쪼개서 매달 나올 수 있게 만들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시도해보면 충분히 당신만의 월 200만 원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생기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존감이 살아나고 삶이 훨씬 덜 두려워집니다. 지금 내 삶에 꼭 필요한 건 한 번에 크게 오는 돈이 아니라 매달 작게라도 확실하게 들어오는 돈. 이제부터는 그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떠세요? 평생 땀 흘려 모은 돈, 과연 은퇴 후에도 안심하고 쓸 수 있을까요? 50대, 60대가 되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 후 생활비 걱정이 시작된 지금 매달 300만 원씩 쓴다고 할 때 이 돈이 얼마나 갈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10억으로 은퇴 생활을 즐기며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계산해 보고 싶으시죠? 경제 상황은 불안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진정한 안정을 위해 과연 우리의 자산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지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10억으로 매월 300만 원씩 쓰며 살 수 있을까? 은퇴가 다가오면 누구나 자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10억이라는 자산이 평생의 노력을 모은 결과라면 더더욱 신중하게 사용하고 싶죠. 매달 300만 원씩 사용하며 생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 돈이 몇 년을 버텨줄지 고민이 됩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물가 상승도 문제입니다. 은퇴 후 어떻게 해야 자산을 지키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 은퇴 생활비 돈은 있지만 계획은 없다.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김 씨입니다. 김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10억 정도의 자산을 모았고 매달 300만 원씩 지출할 계획으로 은퇴 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생각했지만 실제로 은퇴 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퇴직 후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했지만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 여행, 취미생활, 모임 비용 등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1년 동안 매달 300만 원으로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었고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처음 계획과 달리 매달 400만 원 가까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예상보다 빨리 돈이 소진될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다시 지출을 줄이려 애썼지만 이미 늘어난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은 은퇴 생활 초기부터 철저한 자산 관리와 지출 계획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면 오히려 계획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의료비라는 복병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두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에 은퇴한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10억이라는 자산에 안도하며 은퇴를 맞았고 매달 300만 원씩 지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퇴 초반에는 문제없이 생활했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큰 병 하나 없이 지내왔기에 의료비에 대한 대비는 따로 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매달 고정적인 의료비가 발생했고 입원과 수술비 등으로 단기간에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보험으로 일부 보장되기는 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탓에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 생활비 외에 추가적으로 의료비가 들어가자 계획한 지출은 유지될 수 없었고 결국 자산이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생활에서는 불확실한 의료비에 대비한 추가 자산 계획이 필수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자산을 관리할 때 의료비를 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박 씨가 의료비로 쓸 자금을 별도로 떼어두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3. 물가 상승과 자산 감소의 현실 돈의 가치가 달라지면 내 계획도 달라진다. 세 번째 사례는 10억으로 매달 300만 원씩 사용하는 계획을 세웠던 60대 정 씨입니다. 정 씨는 물가 상승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았지만 실제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물가가 오르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특히 고정 지출인 식비, 공과금, 기타 생활비가 매년 상승하며 자산 감소 속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절약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활 수준을 낮추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처음에 세운 계획대로는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자 정 씨는 은퇴 자산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소득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정 씨의 사례에서 배울 점은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있어 물가 상승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물가를 대비하기 위해 자산의 일정 부분은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뿐 아니라 적절히 투자해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자산의 현명한 관리가 필요하다. 위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0억이라는 자산이 아무리 커 보여도 은퇴 후 매달 300만 원씩 지출하는 생활을 계획한다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자산 감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철저한 지출 계획과 생활 수준 유지. 은퇴 초기에는 새로운 경험을 즐기려는 마음이 들지만 지출 습관을 초반부터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 대비. 은퇴 후 건강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비를 별도로 준비하거나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 대비 생활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자산 일부를 물가 상승에 대비해 투자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득 창출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좋습니다. 10억으로 매달 300만 원씩 쓰며
은퇴 생활을 즐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와 계획 없이는 금방 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산을 지키며 생활하려면 이런 변수를 염두에 두고 현명한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10억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3가지 전략. 은퇴 후 10억 원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매달 300만 원씩 사용하며 살아가려는 계획을 세운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다양한 사례들처럼 현실은 계획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면 계획한 자산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소진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은퇴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3가지 자산 관리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생활 수준의 관리. 절제된 소비가 주는 장기적인 안정. 은퇴 초기에 흔히들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소비 패턴입니다.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마친 뒤 자유로운 시간이 생기니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이나 취미에 자연스럽게 돈을 쓰고 싶어지죠. 하지만 은퇴 초반의 생활 수준을 높게 유지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이를 줄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이라는 자산이 있다는 안도감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소비가 늘어나면 어느새 매달 3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 이상 지출하게 됩니다. 매달 100만 원이 추가되면 1년에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렇게 불어난 지출은 예상보다 빨리 자산을 소진시키고 나중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현재의 생활 수준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나 여행도 좋지만 자산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절제된 소비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아끼고 다음에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지출을 계획하고 필요 이상의 소비를 줄이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대비와 보험 활용.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하기. 2번째 전략은 의료비 대비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은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비는 은퇴 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 병에 걸렸을 때 자산이 급격히 소진될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초기에는 건강하다고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며 큰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부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큰 병이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이때 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의료비를 보험으로 충당하면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노후에 대비해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고 만약을 대비한 보장성 보험을 준비해 둔다면 갑작스러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은 자산을 보호하는 장치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3. 물가 상승 대비 투자, 자산 가치를 지키며 늘려가는 방법 찾기. 마지막으로 은퇴 후 자산을 관리할 때 꼭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생활비로도 이전과 같은 삶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따라서 물가 상승에 대비해 자산을 관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은 생활비의 전반적인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일부 자산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 채권이나 배당을 주는 주식 등의 자산 일부를 분산 투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가 상승에도 자산의 가치를 일정 부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투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은퇴 자산을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는 고위험 투자에 맡기면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이나 채권과 가치 위험을 분산하고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로 인한 수익이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자산 가치를 장기적으로 지켜가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결론,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 은퇴 후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매달 300만 원씩의 지출 계획은 일단 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 즉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물가 상승, 초기의 과소비 등이 자산을 빠르게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계획적인 생활과 절제된 소비, 의료비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잘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노후에 자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은퇴 후 전업 투자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실패하면 끝장날 수밖에 없는 이유. 은퇴 후 전업 투자자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선택이 현명한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이 사라진 상태에서 투자만으로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또는 다양한 투자 수단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전업 투자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만약 준비 없이 뛰어든다면 그 결과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전업 투자자가 되는 것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함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전업 투자는 도박일 수도 있다.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고 은퇴 후 평생 모은 자산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 꾸준히 들어왔고 생활비에 대한 걱정 없이 여유 자금을 조금씩 투자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었죠. 그러나 은퇴 후 전업 투자자가 되면서 씨는 매달 생활비를 투자 수익으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운이 좋았는지 수익을 보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성으로 큰 손실을 겪었습니다. 은퇴 후의 투자로 생계를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내야 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도박과도 같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은 개인 투자자에게 큰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씨는 결국 퇴직금 대부분을 날렸고 다시는 그 돈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전업 투자자로 나서기 전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2. 감정 조절 실패가 가져오는 파국. B씨는 은퇴 후 주식 투자에 올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꾸준히 소액으로 투자해왔고 퇴직 후에는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적인 수익을 올리며 자신감을 얻었지만 문제는 투자에만 전념하면서 감정 조절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투자는 매일 매 순간 가격 변동에 직면해야 하는 일입니다. 작은 등락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B씨는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공포심에 사로잡혀 매도를 반복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를 때는 욕심이 앞서 더 많은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결국 B씨는 감정적인 판단으로 큰 손실을 받고 투자할 수 있는 자금도 거의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투자는 감정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감정 조절에 실패하면 큰 리스크를 감수하게 됩니다. 평생 벌어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전업 투자, 희망 고문. C씨는 은퇴 전에 경제 관련 책과 강연을 많이 듣고 유튜브에서 투자 관련 영상을 보면서 전업 투자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준비됐다고 믿었고 주식시장에서 승승장구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쉬워 보였지만 실제 투자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달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실상은 시장이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계속해서 작은 손실이 누적되었고 그는 원금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C씨는 자신이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은퇴 후에는 전업 투자자로
성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전업 투자자가 되겠다는 계획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생활비를 투자 수익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더욱 위험이 큽니다. 전업 투자자의 성공을 위한 조언. 그렇다고 해서 은퇴 후 전업 투자자가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안전 자산을 확보하라. 투자는 언제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활비로 사용할 충분한 안전 자산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모두 투자 수익에 의존하게 된다면 시장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 조절을 훈련하라. 투자에서는 냉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작은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은퇴 후에는 특히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준비하라. 은퇴 후 전업 투자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꾸준히 공부하고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투자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속적인 노력과 학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전업 투자자가 되는 것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리스크가 매우 크며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평생 모은 자산을 한순간에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어시 BC CC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업 투자자의 길을 선택하려면 안정적인 자산 확보,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꾸준한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업 투자자로 나서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업 투자자로 성공하는 법, 현실적인 전략과 필요한 준비. 전업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마인드입니다. 은퇴 후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더 이상 일정한 월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업 투자자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과 준비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은퇴 후 투자를 위해서는 감정 관리부터 위험 관리, 끊임없는 학습까지 모두가 중요합니다. 1. 감정 조절이 투자 성공의 핵심이다. 은퇴 후 전업 투자자로 나서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감정 조절입니다. 주식시장은 매일 변동하며 작은 변화에도 큰 감정 기복을 느끼기 쉽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공포에 매수하고 탐욕에 매도한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리다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순간 이미 실패로 가는 길에 발을 들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손실을 만회하려는 마음에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반대로 공포에 질려 투자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씨는 은퇴 후 매일 주식 차트를 확인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작은 하락에도 불안함을 느끼고 바로 매도했으며 오를 때는 다시 사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D씨는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자로 성공하려면 감정 조절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감정을 배제한 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바라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매일의 작은 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며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감정 조절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며 신중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2. 리스크 관리 없이 전업 투자 불가능하다. 리스크 관리 없이 전업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시장은 하락장도 찾아오며 그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생활비가 모두 투자 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락장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씨는 은퇴 후 모든 자산을 주식에 올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공부했고 자신 있는 종목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해 그가 투자한 종목들이 폭락했습니다. 이때 이 씨는 생활비를 충당할 자산이 전무했기 때문에 손실을 보며 어쩔 수 없이 모든 주식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대부분의 퇴직금을 잃고 은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려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는 집중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하락장을 대비한 비상 자금을 항상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생활비는 안전 자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업 투자자로 성공하려면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와 비상 자금 확보가 필수입니다. 3. 끊임없는 학습과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전업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일할 필요 없이 투자 수익만으로도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있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변동하며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업 투자자로 성공하려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시장을 분석해야 합니다. FC는 은퇴 후 주식 투자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10년 이상 주식시장을 공부하며 다양한 투자 이론과 전략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매일 경제 뉴스를 챙겨보며 시장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투자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투자 실력은 늘었고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FC의 성공 비결은 바로 지속적인 학습이었습니다. 그는 절대 자신의 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투자 방법과 시장 흐름을 공부했습니다. 투자 시장은 항상 변화합니다. 기술의 발전, 정치적 사건, 글로벌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전업 투자자로 나서려는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꾸준히 시장을 공부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경제 뉴스, 투자 서적, 전문가, 강연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4.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시간이 더 여유로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재무 설계사나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를 평가받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 씨는 은퇴 후 전업 투자자가 되기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했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분석하고 무리한 기대 대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 씨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며 전업 투자자로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받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결론: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은퇴 후 전업 투자자로 나서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감정 조절, 리스크 관리, 끊임없는 학습,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성공적인 투자의 필수 조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 자산을 확보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차분하게 시장에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전업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매 순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업 투자에 뛰어든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전업 투자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57세 퇴직 후 배달 뛰었지만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쩌다 배달을 하게 됐냐고요? 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50대 후반이 되면 회사를 나가야 한다는 건 어쩌면 예정된 결말이었는지도 모른다. 57세, 나는 정년퇴직을 하거나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는 나이가 됐다. 막연하게 나는 좀 다르겠지 했지만 결국 나도 회사 문을 나서야 했다. 퇴직 후 나는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주식, 부동산, 사업,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인이 배달이라도 해보는 게 어때? 라고 권했다. 솔직히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다. 배달이라니 평생 회사에서 일한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일단 해보자. 그 한마디로 시작한 배달 일이었지만 나는 곧 예상치 못한 벽과 마주하게 됐다. 퇴직 후 배달 왜 선택했을까? 57세. 이 나이에 안정적인 재취업은 쉽지 않았다. 면접을 보러 가면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경력은 훌륭한데 연세가 좀. 재취업의 문턱은 높았고 사업을 시작하기엔 자금이 부족했다. 당장 생활비는 필요했기에 결국 선택한 건 배달 일이었다. 배달은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몇 시간만 뛰면 하루에 1,015만 원은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버는 것보다 버티는 것이 더 어려웠다는 점이다. 배달 현실 내가 맞닥뜨린 세 가지 충격. 1. 몸이 버텨주지 않는다. 배달이 간단한 일처럼 보였지만 체력이 문제였다. 겨울에는 칼바람을 맞으며 달려야 했고 여름에는 폭염 속에서 땀을 뻘뻘 흘려야 했다. 하루 8시간만 뛰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밤에는 온몸이 쑤셨다. 사례일 이웃의 58세 형님 이야기. 퇴직 후 나처럼 배달을 시작한 형님이 있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뛰었지만 결국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일을 그만뒀다. 하루 10시간씩 뛰다 보니 결국 병원 신세야. 결국 그는 병원비로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됐다. 내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배달을 뛰며 손목이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렸다. 젊었을 때처럼 몸이 따라주질 않더라. 결국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배달 같은 육체 노동은 오래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 배달 앱에서는 하루 10만 원 이상 가능이라고 홍보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례 이 배달업에 뛰어든 56세 가장. 지인의 남편은 퇴직 후 배달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루 15만 원씩 벌었지만 배달 기사 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수입이 줄었다. 비 오는 날, 추운 날씨에는 주문이 많아도 오토바이를 타기가 힘들었고 배달 지역이 멀어질수록 기름값과 시간 손해가 컸다. 기름값, 보험료, 오토바이 할부금 빼면 남는 게 없다. 하루 10시간 이상 뛰어야 생활비를 간신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이었다. 3. 미래는 어디로? 노후는 더 불안해졌다. 배달은 당장의 생활비를 벌 수는 있지만 미래를 준비하기엔 부족했다. 사례 3. 60세 배달 기사님의 현실. 배달을 3년째 해온 한 60세 기사님을 만났다. 그는 말했다. 이 나이에 일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그는 하루 12시간씩 뛰면서도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생활비 걱정만 하고 있었다. 건강이 나빠지면 바로 일할 수 없게 되고 소득이 끊기면 곧바로 생계가 어려워진다. 퇴직 후 배달? 진짜 중요한 건 이것. 퇴직 후 배달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만 문제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다. 몸이 버텨주지 않으면 수입이 줄어들면 대안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나는 결론을 내렸다. 배달을 하더라도 다른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 내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건강 관리가 필수다.
은퇴 전에 최소한 생활비를 충당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 은퇴 후 더 나은 선택을 하려면 퇴직 후 배달을 선택한 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단기적인 생계 해결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결국 더 큰 어려움이 온다는 점이다. 만약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생계를 고민하고 있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자. 작은 사업이라도 준비해보자. 자산을 잘 관리해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하자. 지금 당장은 버틸 수 있지만 10년, 20년 후에도 버틸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 나는 이제 다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당신도 지금 준비해야 한다. 늦기 전에. 퇴직 후 배달로 생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 다음은 이전 글에서 퇴직 후 배달을 선택한 현실과 그 한계를 다루었다. 배달이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지만 장기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퇴직 후 지속 가능한 생계 대책과 건강 유지 전략이다. 퇴직 후 건강이 생존을 결정한다. 장기적인 수입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적 정신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법. 이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1. 건강 퇴직 후 생계를 유지하려면 체력이 필수다. 근감소증 SARCOPNIA의 위험.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근육이 줄어든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매년 12%의 근육량이 감소한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회복도 느려진다. 배달 같은 육체 노동을 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수입도 곧바로 끊긴다. 과학적 근거 근육량이 많을수록 노년기 생존율이 높다. 미국 UCLA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 근육이 많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지며 낙상 위험도 줄어든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 해결책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 하루 30분씩 근력 운동 스쿼트, 런지, 푸시업. 단백질 보충 달걀, 닭가슴살, 두부, 생선 등. 햇빛을 자주 쬐어 비타민 D 보충 골밀도 유지 필수. 꾸준한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수영. 이 경제적 대책 배달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퇴직 후 배달을 하다가 몸이 망가지면 결국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면 배달을 하면서도 동시에 장기적인 수입원을 준비해야 한다. 현실적인 대안 은퇴 후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 자격증 취득 새로운 직업으로 연결. 온라인 기반 일거리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강의. 소규모 창업 중고거래, 공방, 소규모 농업 등. 자산관리 연금, 투자, 소형 부동산 활용. 실제 사례 56세 퇴직 후 유튜브로 전환한 사례. 한 56세 가장이 배달을 병행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배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했지만 점점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6개월 만에 월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만들었다. 그는 배달을 줄이고 온라인 수입으로 점점 전환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배달로 번 돈 중 일부를 투자해 온라인 기반 수입을 키운다. 본인의 경험을 콘텐츠화해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든다. 3. 정신적 사회적 건강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 퇴직 후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도 크다는 것이다. 사회에서 역할이 사라지면서 우울증, 무력감,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다. 실제로 50대 이후 남성들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과학적 근거 관계 단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하버드 대학에서 75년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노후의 가장 중요한 행복 요인은 돈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였다. 가족, 친구, 지역 사회와의 연결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았다. 해결책 은퇴 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배달이나 재취업을 하더라도 동료들과 관계를 맺는다. 새로운 커뮤니티 취미 모임, 독서 모임,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온라인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 유튜브, 블로그, SNS 활용. 결론 배달을 하더라도 준비는 철저하게. 퇴직 후 배달을 뛰는 것은
당장의 생계 해결책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 1. 건강 유지, 근력 운동, 영양 관리, 체력 유지 필수. 2. 경제적 대책, 배달 외에도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3. 정신적 건강,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활발한 사회적 활동 필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배달을 하든 다른 일을 하든 지금 당장의 돈보다 미래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체력, 재정, 인간관계까지 모두 준비해야 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뒤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자.